그런 선수들이 동경의 대상이고 우상에 가깝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2시간 7분대 선수가 20명이나 돼요. 지금 이봉주 선수가 기록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도 넘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치TV입니다. 연속 마라톤 출전 전문. 대한민국에는 저 같은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속 마라톤을 출전한 강치TV입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제가 이번 달에 마라톤 연속 기록이 깨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좀 많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여유가 좀 되시면 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전이 아마 깨질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라톤 열풍을 넘어선 광풍에 대한 강치TV가 생각하는 고찰에 대해서 오늘 방송 주제입니다. 2024년 아마 많은 마라톤 매니아들이 생각하는 메이저 대회, 다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유는 딱 한 가지. 일단 접수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접수에 성공하신 분들은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접수에 떨어지는 분들은 몇 개월 더 기다렸다가 재접수를 또 기다리시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마라톤은 열풍을 넘어서 지금 광풍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다 논리, 과학적인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마라톤이 광풍이 돼서 접수가 쉽지 않다, 그건 아닙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 다 거쳐간, 그 단계별로 다 거쳐간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보스턴 대회도 누구든지 다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었어요, 한때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마라톤, 세계 6대 마라톤 대회는 거의 다 추첨제입니다. 그 추첨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대별로 다 기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나이대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또 자격만 생겨서 접수해서 돈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 나이대에서 접수 성공했다고 해도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본 도쿄 마라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세계 6대 마라톤은 거의 다 추첨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수 성공이 쉽지가 않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 서울 동아 마라톤이라든지 춘천 마라톤이라든지 JTBC 마라톤, 작년까지만 해도 춘천 마라톤이 이제 서울하고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미달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좀 미달돼 가지고 풀코스 참가 선수가 15,000명이 돼야 되는데 한 8,000명 정도의 그 선에서 커트라인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올해는 춘천 마라톤도 접속이 쉽지 않아요. 1시간 정도 돼가지고 솔드아웃, 제마도 마찬가지고, 서울 동아 마라톤 작년인데 벌써 솔드아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마라톤 열풍을 넘어서 광풍에 해당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마라톤은 기성세대만 달리는 그런 스포츠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젊은 층에서 마라톤 잘하는, 러닝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 동경의 대상이고 우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층에서 너 430 달려? 400 달려? 이런 게 하나의 그 급수 매기듯이 약간 그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끄는 그런 크루 문화가 정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마라톤이 이제 2000년대 그 전에도 생기고 있었고, 그 전에도 세대들이 또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이제 그 10년 단위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보면 다음, 네이버 이런 클럽 문화가 있었어요. 클럽 문화. 클럽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운동, 그들만의 대회 참가 이렇게 되지만 2010년대에 넘어서 가지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게 점점 늘어나고 인증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크런 문화 틀린 게 크루는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한 걸 다른 사람이 보고 영감을 줘가지고 그분도 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만 크런 문화는 아까도 내가 설명드렸지 그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인스타 뭐 밴드를 넘어서 새롭게 2020년도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들어가도 러닝 문화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우리 러닝해요, 우리 같이 달려요 이런 문화가 있고, 요즘은 그걸 또 넘어서서 당근에도 그런 러닝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문화를 또 파고들면 뭐 직장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차피 그 직장에 계신 분이나 뭐 밴드에 계신 분, 인스타에 계신 분 다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넓게 말하면 지금 거미줄처럼 러닝 문화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뛰지 마, 배 꺼진다 이렇게 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제발 좀 뛰어라, 제발 좀 운동해라, 이런 문화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24년 통계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약 21%, 그러니까 1000명당 한 210명이 정기적인 러닝을 즐긴다고 합니다. 미국, 유럽 이런 곳은 약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한 350명 정도가 마라톤의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인구도 그쪽은 더 많죠. 뭐 일본은 1억 2천만 되고 미국은 약 3억 정도 되고 굉장히 많은 인구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소수 정예 선수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엘리트 선수가 쫓아가지를 못해요. 층도 넓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생활 스포츠죠. 우리나라는 마라톤이 사실은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그쪽은 생활 스포츠. 생활 스포츠에서 나온 선수를 엘리트 스포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자는 뭐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그쪽은 즐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수만 핵심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활 스포츠에 나온 그 선수들은 선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 탁월하게 러닝에 맞는 그 신체를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가 비용이 지금 뭐 7만원, 8만원 메이저 대회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사실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또 워낙 다양한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지출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뉴욕, 보스턴, 뭐 도쿄 이런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 규모에 관련된 그 마라톤 비용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비싸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오를 예정으로 제가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도 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마감이 됩니다. 접수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대회 측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거든요. 요거 봐라. 이렇게 뭐 늘려달라 아우성 친다 이거지. 그러면 그냥 조금씩 올릴 수뿐이 없어요. 올리다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비용도 뭐 늘어나서 더 참가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봐서는 참가 인원은 늘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전 있는 규모를 치르려고 하면 지금 풀코스 15,000명 기준이 아마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뉴욕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3만 명, 35,000명 막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철저하게 시간대별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뭐 출발하는 거하고 끝에 선수 갭은 1시간 반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규모를 두고 출발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급해가지고 그걸 눈뜨고 보지를 못해요. 기록 포기하고 앞으로 가버릴까 막 이렇게 하시는 선수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타임라인을 구분해가지고 뭐 A, B, C, D 다 나눠서 했지만 그걸 못 기다리는 선수도 아직도 많습니다.
아, 나 기록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갈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없는 건 아닌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출발 범위에 대한 그 생각은 다른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지 않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응원 문화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진짜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 이제 응원을 지금은 이제 마라톤 크루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클럽들도 이제 많이 이제 질적 향상이 많이 돼가지고 지역별로 막 그 뭐 분산 배치해가지고 뭐 5km, 10km 막 이게 끝날 때까지 그 메이저 대회는 다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예. 통제를 분명히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냥 통제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뭐 생업이 있고 그러니까 뭐 부분적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못 기다리는 또 한국 그 응원하시는 분도 있고, 응원 자체도 안 하고 막 경찰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마라톤만 다 뭐 시민이고 우리는 아니야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 선진국 보면 마라톤 인구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가 못 뛰면 그 선수는 그냥 응원 문화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응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뛰니까. 근데 그분들은 더 응원을 더 열심히 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뛰어봤으니까. 내가 뛰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찐으로 열심히 열광적으로 달리는지 체감을 하게 돼요. 뛰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응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도쿄도 그렇게 그쪽은 응원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스턴이나 뉴욕 마라톤 뭐 그런데 보면 진짜 응원 문화가 정말 열광적입니다. 열광적. 우리나라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크루 응원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해요. 이제 메이저 대회 나가면 사실 뭐 어디 힘든다는 생각이 사실은 뭐 없어요. 원래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회뽕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41.19km를 달리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도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하는 걸 보면 그냥 막 구름에 약간 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가 고지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놀이 문화가 없어요. 어렸을 때 뭐 우리나라 뭐 어린 친구들은 뭐 PC방 가고 학원 가고 그러는데, 케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지대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친구들 놀이 시설이 없으니까 시합하는 게 달리기예요. 그리고 또 맨발이고. 그래서 그쪽은 우스갯소리로 우체부도 서브3 한다. 그게 뭐 빈말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적인 사실이에요. 그런 에리트적인 선수들을 사실 이제 우리나라 소수정의 에리트 선수가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황영주나 이봉주처럼 소수 정예만 키웁니다. 소수 정예만 키워가지고 그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그분들이 우수한 기록이 나야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기둥을 이어가지고 마라톤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은 제가 봐서는 이제 버려야 될 시스템입니다. 왜냐? 일본만 하더라도 2시간 7분대 선수가 20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봉주 선수가 한국 기록을 세우고, 지금 이봉주 선수가 기록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년도 넘었나 아마 그럴 겁니다. 10년이야 뭐 지금 아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지금 은퇴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기록을 못 깨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그 기록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기록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대회 나가면 올림픽에서도 6위를 했어요. 남자부도 6위를 하고 여자부도 6위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가 은퇴를 하면 그냥 그대로 직장인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넥타이 매고 끝나면 훈련을 하고, 그래서 보스턴 직장인이 보스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가 은퇴를 하면 마라톤을 그냥 놉니다. 왜냐?
이거는 뭐 너무 힘들다고 하는 그 표현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당분간 운동을 뭐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잘 돼야지 이제 마라톤 코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일본은 생활 스포츠가 저변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원래 마라톤을 좋아했어.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를 대표 선수가 되고 실업팀이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되고 내가 좋아해서 은퇴를 하는 순간이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뭐 마라톤에 관련된 직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기회가 되면 보스턴 같은 데 나가서 뭐 우승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도 상금이 없습니다. 그냥 명예직이에요. 예. 그 하물며 상품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뭐 완전 아마추어 리즘으로 이제 대회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품, 뭐 지역적 상품을 줘도 사실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환산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명예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참가료도 비싸요. 비싼데도 나갑니다.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를 또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형 마라토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업팀에는 못 가, 대표팀에도 못 가. 그런데 실업팀에 뽑히지는 못해. 그러니까 선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생계형 마라톤 선수라고 매주 대회에 나가서 상금 1위, 2위 해가지고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을 하고 상품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뭐 대파리 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몽골 선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회 와가지고 옛날에는 국내 시상, 국외 시상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받습니다. 외국 선수가 뭐 선수인지 아닌지 우리나라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국내 시상, 국외 시상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폐해를 많이 줄이려고 상금 액수도 줄이고, 상금 액수를 줄이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뭐 실업팀에 못 낀 전문가급 선수들이 지금은 이제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간다고 해도 사실 상금이 뭐 10만 원, 5만 원 비싸지, 그러니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생활을 될 수 있는 그 금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그 줄여지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마라톤 열풍이 많다 보니까 선수급에 해당하는 선수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또 이제 그분들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마라톤 대회에 이제 나가지 않아서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이 힘들거나 버겁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30일 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유대하게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마라톤은 나에게도 좋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훌륭하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스포츠입니다. 지금 바로 Just Do It 시작하십시오. 화이팅!